안녕하십니까. 2단계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EA 세미나에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해서 연수를 맡은 최종수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현재 기후환경협력팀 장학관을 맡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 기후환경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태 전환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생태전환 교육을 바로 논하기 전에 최근 이제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학교 환경교육의 변화, 또 바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주요 시안이 나왔던 생태전환 교육 과정의 반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비전이나 개정 중점, 추진 과제들을 다 보시면은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개편되고 있고, 미래 대응이나 뭐 미래 사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어떤 환경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후 환경 쪽에서 접하면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느 정도가 좀 공유가 돼야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모든 교과에 반영이 한다거나 선택 과목 확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거라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나 뭐 토지 사막화, 바다의 산성화는 매일 주기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기후위기라는 것은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서 관심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인구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창궐 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기후 위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8월에 IPCC 6차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사실 2018년 IPCC 특별보고서에 발표한 내용보다 1.5도씨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 이제 발표가 됐고, 최종 보고서는 아마 올해 연말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고서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영향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명문화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응도 각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 선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뭐 탄소 국경이나 탄소세 등 새로운 이제 국가 질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춰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 간단하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현재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을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 발생한 탄소를 수비나 나무를 통해 흡수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포집하고 성장 에너지 분야에 투자해서 궁극적으로 배출된 양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탄소 중립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따라서 사실 지금 아동 청소년들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만들거나 실행할 때 아동 청소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 교육 문제를 넘어서 생태 전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환경 교과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전반적인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 7월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기후위기 환경 재난 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이 있었고 전국 신조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크게 네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미래 세대 환경 학습권 보장,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 온실가스 감축, 생태 시민으로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국외 환경교육 현안을 간단히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환경 교과목을 중등 독립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됐고
2008년도에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현재 2011년 5년 단위로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유치원, 초등, 중등 학교에 각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으로서는 굉장히 미흡하게 선택해서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 환경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영역이 있지만, 이 또한 학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환경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환경교과 담당 교원은 채 1%도 되지 않고요. 환경교주원 자격 소지자는 35명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은 최근에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공립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변화에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초중고 전체적으로 환경교육을 도입을 하게 됐고,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지속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통합교과 차원이나 관련 교과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이제 환경교육 과목을 이제 부학점을 이수하게 돼 있고, 이탈리아는 주당 1시간씩 연간 33시간 기후환경교육을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모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열그리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작년 8월에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22조 2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이 발표가 되었고, 기후환경교육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교육과정 총론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속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에 대한 반영이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다뤄야 될 요소로도 제시되고, 또는 환경교육 과목을 통해 일반 교과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 세대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좀 보시면은 배경의 디지털 전환이나 기후 환경 변화,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사실상 미래 사회에 급격하게 불안전하게 불확실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학습자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장기적인 의제를 갖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이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이번엔 교육주체 참여나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주요 추진과제는 잘 아실 거라 보시고, 바로 주로 생태전환 교육에 관한 내용들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생태 환경 변화들이 가져오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 중점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민성이나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을 반영을 해서 핵심 역량과 교육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학습자 성향이나 기후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갖고 창의와 혁신을 갖고 포용과 시민성을 갖느냐의 문제는 생태전환 교육에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의 개선안을 보시면은 환경 생태교육, 민주 시민교육, 그다음에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 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생태전환 교육이라는 개념 정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문구에 대한 논란들도 있긴 하지만 개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태전환 교육은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사항이 생명과 자연, 환경과 인간,
또는 생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있어서 생태전환 교육이 내용 기준도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교과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된 고민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생태전환 교육도 생태 감수성도 사실상 평화인권, 성평등, 문화다양성, 지속 가능성 등 민주시민 교육이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 감수성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고 민주시민성이 따로 별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존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현재 이제 내용 기준에서 모든 교과의 생태 전환 교육이나 민주시민 교육이 내용 요소에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 그다음에 현행의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과 관련된 교과에 있는 것이 모든 교과에 어떤 식으로 내용 체계를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회도덕, 과학, 환경 관련 교과 아닌 교과 선생님들은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대한 신설도 더 확대가 돼서 향후 지역교육 과정에도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이제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과정 분권화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중에 지역교육과정에 어떻게 선택 과목이 더 늘 것이고 지역 생태 환경이나 각기 시도교육청에 있는 지역과 환경교육이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에 선택 과목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은 이제 생태전환 교육에 포함된 가치와 태도 역량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모든 교과의 상태 감수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권한과 학교의 선택 과목 확대는 어떻게 줄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경교육을 단순히 환경 보전이나 자연 보호에 그치질 않고 사실상 환경은 독립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부터 온실가스, 양극화, 경제, 사회, 에너지 모든 것이 관련된 것이 환경 문제이고 이거에 따른 복합적인 관계를 인식을 하는 것이 생태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과학협의회에서도 생태 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생태 감수성을 기름과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를 주체로서 인식하고 기후위기 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 단지 자연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인권 불평등, 차별의 문제로 확장되는 이런 인식으로 할 수 있는 또는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구 생태민으로서 성장해야 시켜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생태 전환 교육의 환경 교육에 필요한 역량들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적 요소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교과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요소들 보면은 기후변화나 물이나 이런 자원, 지구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에너지 또는 농업, 수업, 임업 또는 생물 다양성, 건축, 교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이 기후 위기의 문제는 국가, 인구, 도시,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에 따른 뭐 소비나 산업,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부분이 단지 하나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감, 배려, 소통 또는 협력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들의 가치 요소들도 고민을 하시면은 쌤들이 갖고 있는 각 영역에 각 교과에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즉 생태 감수성 역량을 키운다는 것은 통합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거고 비판적 사고 역량을 키운다는 것이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과나 도덕과 좀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이제 갖고는 왔는데 이 자료는 차기교육과정 고교 학점제 대비 자료 개발 및 전략 수립이라는 환경부하고
한국 환경교육학에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참조하시면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의 지식태도, 가치, 역량, 실천들의 측면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제 교과이기도 하고, 이 사회과 관련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그다음에 예를 든다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국토와 우리 생활 등의 주제와 반영을 해서 시골과 촌락과 도시의 공동점과 차이를 비교한다거나 환경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어떤 역량을 성취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요. 자연재해나 자연 예방 대책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리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이나 지역 사회 변화 조사하고 이런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영역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같은 경우는 생태나 지속 가능성, 지구 생태계 등의 측면을 반영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물질, 에너지, 생명, 지구 영역, 동물과 식물 포함한 환경을 돌보고 함께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거나 토양 자원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중학교는 물질, 에너지, 생명, 지구 영역 등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 영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 갈등과 협력 사례 등 또는 기후변화나 생태계에 인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적용 방안을 토론하는 영역으로 내용 구조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어과 같은 경우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듣기, 말하기, 쓰기 영역에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물,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징이 드러나 짧은 글로 또는 일기를 쓸 수 있게 하는 걸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환경이나 다문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선택해 발표를 해보는 영역으로도 내용 체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읽기, 쓰기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환경 또는 사회적 이슈나 쟁점이 되는 글을 비교해서 읽거나 매체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써보고 발표하는 부분,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도 교과와 연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형태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영역의 아까 이제 요소들을 환경 관련한 요소들을 보면서 각 교과별로 필요한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요. 고교 학점제가 또 학생의 과목 선택과 확대가 됨에 따라 사실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교과에서 환경교육 관련 과목이 다양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환경사회학, 기후변화, 국제협력과의 분쟁, 인공지능과 환경 문제 등 또는 대학교 진로 직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과목이 신설돼서 학생의 과목권이 선택권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거고요.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로 학생의 환경교육 선택권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교육과정과 같이 논의돼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된다는 것은 지역의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는 현재는 선택 과목이 몇 과목 되지는 않지만은 국제관계 이해나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세계, 기후변화 환경 생태, 생태 환경의 변화 또는 해양 생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과목이 신설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마을의 생태 환경의 이해를 할 수 있다거나 지역의 생물 다양성 이해 등 같은 지역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시도의 어떤 교육과정 분권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각 지역에 맞는 생태에 관한 선택 과목도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현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도 생태학습장 조성이나 체험 중심의 실전 환경교육, 녹색 커튼이나 지속가능 환경교육, 텃밭가꾸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비교과 영역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교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은 녹색 식생활이나 채식선택 급식 확대, 학교 마을 연계 환경학습 운영 같은
또는 주제별 캠페인 홍보 등을 통해서 기후환경, 생태 교육에 관한 생태 전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반영이 모든 교과에서 쉽지는 않지만은 관심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